는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욱 심하게 추락하였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10분의 1토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5년 6개월 전에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잔고는 10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중국에서 삼성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토요타, NTT, 소프트뱅크, 키엔스에 이어서 일본 대기업 서열 5위인 소니가 바로 그 비운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앞뒤를 모두 화면으로 채워버린 샤오미의 신제품 미믹스 알파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샤오미의 레이준 CEO가 매우 자신있게 공개하였는데요. 무려 1억 8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8배로 확대시켜도 매우 선명한 화질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는 얼마 전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샤오미의 신제품 미믹스 알파의 가격은 336만 원으로 소량 한정 판매 제품이기 때문에 소니에게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소니가 지난해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개한 후에 아직까지도 발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삼성이 최근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와 1억 800만 화소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니에게 이미지 센서를 공급받았던 샤오미의 주력 스마트폰 모델인 레드미 시리즈에 소니 대신 삼성의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을 채택하였습니다. 소니가 샤오미에게 버려질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샤오미의 공동 창업자 린비는 프리미엄 DSLR 카메라나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이렇게 작고 얇은 스마트폰에 최초로 탑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개발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샤오미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사 니케이는 삼성이 글로벌 이미지 센서 리더인 소니에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며 삼성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서 소니를 무너뜨리려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소니에서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탄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는 샤오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성, 화웨이, 애플, 샤오미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공동 5위를 기록 중인 중국의 오포도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다가 최근 삼성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보시면 화웨이가 37%로 1위, 오포가 2위, 비보 3위, 샤오미 4위로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들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시장인데요. 이 중에서 선택할 때 특히나 카메라 성능이 매우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샤오미와 오포가 이미 소니의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에서 삼성의 6400만 화소와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고 머지않아서 중국의 화웨이, 비보도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소니는 중국 시장에서 이미지 센서를 거의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상황은 소니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소니는 이미지 센서로 1년에 7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점유율 50%에 달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거의 독점으로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고속 성장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개발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소니가 이제는 매우 중요한 중국 고객들을 삼성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삼성의 1위를 내주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삼성전자는 얼마 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며 이미지 센서는 이보다 더 빨리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소니는 해외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안방인 일본에서조차 삼성의 갤럭시에 점유율을 내주며 2위 자리를 빼앗겼죠. 소니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현재 폭포수처럼 폭락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미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삼성과의 경쟁에서 밀려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팔려간 일본의 전자기업 샤프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소니가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여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려 했다면 이미 제2의 샤프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일본 기업들이 삼성에게 경쟁력에 밀린 것은 단순히 기업들의 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까지 위협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일본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죠. 지난해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173조 원에 달하는 수출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미국보다 4조 원 이상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무엇을 많이 수출하고 있나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신에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LG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고 수익률의 동영상들을 보다 보면 당장이라도 일본이 망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한국과 일본이 싸우니 갑자기 일본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조금 오바해서 말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본 경제는 예전부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일본의 한 해 예산을 보시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4% 240조 원 정도를 빚에 대한 이자를 내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물가가 잘 오르지 않는다며 마이너스 금리 이러한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 댓글은 당연히 대부분이 왜 한국 제품 소식을 전하냐 등등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비율의 댓글들이 제품 자체에 대한 이야기 또 토론하는 것 등등이었고 또 그 외에 호의적이기도 하고요. 기대하는 의견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았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혁신이 사라진 것에 대한 한탄도 섞여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거는 추천수도 굉장히 높았는데 좀 길기 때문에 일본어 원문은 빼고 한글로만 적어놓을게요. 기술 노력으로 새로운 발상의 제품이 나오는 것에 대해 무슨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많냐. 메이커나 국가의 문제나 제품으로서의 완성도나 신뢰도는 평가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은 첫 제품은 처음으로 나온 제품은 일반인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세련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도 내려서 공급하는 거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아량이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혁신적인 제품을 국내에 투입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왠지 씁쓸하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품 자체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 같죠. 여기에는 추천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은 이것도 역시 긴데 기존의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장점뿐만 아니라 동시에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도 처음에는 사전처럼 커서 결코 휴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개선하면서 편리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진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에 나선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100점 만점의 아이디어 아니더라도 부화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은 칭찬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댓글도요, 조금 길긴 한데 출장 가서 전자책을 읽기 위해 스마트폰은 화면이 너무 작아서 태블릿을 구입하려고 생각했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모두 비슷한 기능을 두 개나 가지고 다녀도 방해될 뿐이고 경제적으로도 문제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접이식 폰이 나온 것에 대한 반기는 그런 느낌을 담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두께가 스마트 되어 간다면, 다시 말해 얇아진다면, 지금 좀 접으면 두껍죠? 향후에 기대하고 싶은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뽑은 댓글은 일본에서는 이것을 만들 수 없구나 하는 섭섭한 기분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구나. 일본에서는 아이폰 다음으로 소니가 선전하고 있지만은 어느 수준 이상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국 제품이라도 아이폰을 잡지 못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일본 사회에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뽑은 댓글은 일본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여섯 번째는 갖고 싶어요. 이렇게 무작정 비난하는 글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추천수가 많은 그런 댓글 위주로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그 외에 무조건적인 비난의 글이 아닌 제품 자체에 대한 토론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요. 대충 정리해보면은 제품의 내구성에 대해 아직은 의문이다. 이런 글도 있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름의 흠집에 대한 리뷰를 보고 싶다. 또 어느 정도 리뷰가 나온 후에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그때 사고 싶다. 라는 등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폴드가 발매된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최근에 뉴스 2개에 대해서 달린 댓글들을 봤고요. 그 외에 다른 데에 있는 야후의 지식인 같은 그런 코너에 있는 곳인데 질문을 누군가 했어요. 갤럭시 폴드가 일본에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결정된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답글이 미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답글로 감사합니다. 빨리 손에 넣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트위터에 올라온 글인데 여기는 댓글이 아니고 본인이 쓴 그 트윗 자체의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윗은 갤럭시 애호가로서 갤럭시 애호가도 있네요. 갤럭시 폴드가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갖고 싶어. 그리고 다음 트윗은 갤럭시 폴드 대단해 스고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아직 얼리 어댑터들 외에는 일반적인 사용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분위기가 확 퍼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발매 전이고 일본 발매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한국산 제품에 불모지인 일본에서 이 정도의 관심은 그래도 삼성폰의 영향력이 이제 일본에서도 상당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삼성이 이번에 대량 생산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발매가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물량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생산 물량이 적다는 데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의견도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확실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아이폰 시장이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고 또 소니 등 일본산이 나머지 그리고 갤럭시, 삼성, S10 등이 이제 막 불을 지피고 있는데 갤럭시 폴드가 일본에 출시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은 여기에 기름을 확 붓다면은
아마도 삼성의 일본 점유율이 10% 벽을 넘을 수